필러를 잘못 맞게 되면 이런 식 아니면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부위만 조심해서 맞으셔도 이런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마와 특히 이마 중에서 미간 부위입니다. 미간 부위를 필러를 잘못 맞으면은 그쪽에 이제 안구로 연결되어 있는 동맥이 있어서 그쪽에 필러가 잘못 들어가면은 실명 위험이 있습니다. 미간 부위 시술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시술해야 되고, 사실은 필러 설명서를 보면은 미간 부위는 놓지 말라고 돼 있어요. 미간 부위 시술할 때는 아예 미간 부위를 시술하지 않거나 굉장히 세심하게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간 부위에 이제 실명 위험 말고도 미간 부위에 혈관이 많거든요. 근데 필러가 그 혈관을 압박하면 피가 안 통해서 조직 괴사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초기에는 약간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점점 붉은색이 위로 이렇게 혈관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거를 방치하면은 피부가 점점 벗겨지면서 피부 괴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간 부위 시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미간에 지방이식 시술을 합니다. 근데 필러보다는 지방이식이 조금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필러는 혈관을 조금 더 압박할 수 있거든요, 성분 자체가. 근데 지방은 좀 더 물렁물렁해서 지방이식 시술 거의 3,000번 했지만 거기 혈관 압박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간 부위 시술할 때는 특수한 테크닉으로 시술을 해야 안전해요. 이마에 필러 시술을 할 때도 미간을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미간에 필러 시술을 할 때도 특수한 방법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러나 지방이식 시술을 할 때 바늘로 시술하면 안 되고 캐뉼라라고 있거든요. 간단한 관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마는 위험하다기보다, 이제 위험하다는 거는 뭐가 조직이 괴사되거나 뭐 실명이 되거나 이런 게 위험한 거고, 그런데 위험하진 않더라도 시술을 했는데 모양이 뭐 울퉁불퉁하거나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게 시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간 부위는 위험한 부분이 많고, 이마는 이제 시술을 잘해야 되죠, 예쁘게. 그런데 이마 시술을 잘못하면 여기 눈썹 이 부분이 이게 화난 것처럼 꺼져가지고 V자 모양으로 가운데만 볼록하고 이렇게 쏙 꺼진, 그렇게 시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마 시술하고 나서. 두 번째, 그리고 이마를 골고루 펴야 되는데 시술하고 났더니 울퉁불퉁 모양이 예쁘지가 않거나, 이마를 너무 가운데 위주로 했더니 바깥 부위가 너무 비어 보여가지고 바깥 부위가 너무 푹 꺼져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 부위 시술할 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마는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의사가 미용 시술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톡스 필러 시술인데, 필러 시술 중에서도 이마는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고 시술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이제 인상을 계속 쓰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눈을 뜰 때 눈만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이마로 뜨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필러 시술 후에 필러 모양이 바뀌죠. 그리고 인상을 계속 쓰면은 이렇게 꺼지고, 그래서 이마에 필러 시술하기 전에 인상 쓰는 것도 보고 이마 움직임도 봐서 보톡스 시술을 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간에 인상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미간 보톡스를 같이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마 움직임이 심한 분들은 이마에 보톡스를 같이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심한 분들은 미간에도 보톡스를 놓고 이마에도 보톡스를 놓고. 그런데 보톡스를 놓으면은, 원래 인상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톡스를 미간에 맞으면은 이게 잘 안 되면 되게 갑갑해요. 눈이 갑갑하고. 그 다음에 이마로 눈을 치켜 뜨시는 분들이 이마에 보톡스를 맞으면은 눌리는 것 같고 눈이 무겁고 갑갑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말씀드리고, 이제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시술을 해야 움직임이 덜해서 모양 유지가 잘 됩니다. 타 병원에서 시술을 했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울퉁불퉁한 경우, 꺼진 경우, 이제 꺼진 부위를 좀 더 채울 수 있냐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제대로 못했는데 울퉁불퉁한 거를 중간중간을 메꿔가지고 이거를 펴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 오시면은 가장 권유드리는 거는 그냥 다시 녹이고 다시 시술을 해요. 그게 제일 좋고, 녹이기가 싫다고 하면은 첫 번째 맞은 필러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병원에 물어보든지 해서 그거랑 동일한 필러로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제 펴는 방식으로 시술을 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랑 상담을 많이 해야죠. 어떤 식으로 그거를 교정을 할지.
물론 처음부터 안 녹는 필러를 맞으면 그거는 녹일 수가 없습니다. 엘란세라든지 칼슘 필러, 레디어스 같은 필러들은 이제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녹일 수가 없고, 녹일 수 있는 필러는 그 성분이 히알루론산 성분이거든요. 녹일 수 있는데 필러를 맞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완전히 잘 안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필러가 다 안 녹는다기보다 필러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내 콜라겐, 내 조직이 점점 속에서 흉살 같은 게 자라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러 맞은 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필러가 있다 그래서 녹여보면은 필러가 녹이고 나서도 다 안 녹은 것 같아서 또 녹이고 또 녹이고 그런데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 조직들이 자라서 생긴 약간 흉살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마에 필러를 맞은 지 뭐 2년, 3년 된 분들이 이제 녹이고 다시 시술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녹이고 나서 오히려 막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위에 다시 필러 시술을 해서 그거를 다시 매끈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조심해서 필러를 맞아야 할 부위는 요 눈밑 부위, 특히 요 눈물꼬랑 부위, 요 부위입니다. 눈물꼬랑은 볼록한 하암건과 앞광대 사이에 골진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가 꺼져서 시술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거기 필러 시술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시술을 잘 해야 됩니다. 눈물꼬랑 부위는 하안검과 앞광대 부위 사이에 이 피부를 근육에 들러 붙여놓기 위해서 유지인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필러가 잘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꺼진 부위를 채우겠다고 피부 밑에 억지로 필러를 넣으면 그 눈물꼬랑 부위에는 필러가 잘 안 들어가지면서 오히려 위아래로 밀려서 필러를 맞았더니 눈물꼬랑은 그대로인데 위쪽 하안검이 더 불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꼬랑이 더 심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 시술하는 테크닉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필러를 넣었을 때 유지는 잘 되는데 이상한 모양으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시술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눈물꼬랑과 눈밑 부위 꺼진 경우를 시술할 때는 시술 전에 상담을 굉장히 자세히 해봐야 됩니다. 시술 전에 어떤 게 신경 쓰이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사실은 그 눈물꼬랑에는 필러를 많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광대, 눈물꼬랑 바로 밑에 여기 밋밋한 부위를 차오르게 하는 식으로 시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술 전에 이렇게 촉진을 해서 앞광대를 이렇게 살짝 올려봤을 때 눈물꼬랑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이제 미리 체크를 다 해서 거울을 보고 요렇게 시술을 하면은 눈물꼬랑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랬는데 요렇게 올려봤을 때 눈물꼬랑이 사라지거나 옅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시술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촉진을 해가지고 요렇게 앞광대 볼륨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눈물꼬랑이 더 진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시술 후에 눈물꼬랑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진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시술을 어떻게 할지 대화를 잘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시술을 할 때 앞광대, 눈밑 부위, 피부 바로 밑에 얇은 부위에는 필러를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특히 초보 시절에 고기가 이제 피부 밑에 얇은 데 꺼졌으니까 내가 아주 정교하게 피부 밑에 한 방울씩 넣으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술을 하는데 그게 절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근육 밑으로 거의 뼈 바로 윗 수준까지 굉장히 깊은 데부터 차곡차곡 차 오르는 방식으로 조금씩 한 땀 한 땀 시술을 해야 그 부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물꼬랑을 필러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러로 할 수 있고, 필러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콜라겐 부스터, 스킨 부스터 같은 시술로 좀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필러를 조심해서 맞아야 할 부위 세 번째는 팔자 주름 부위입니다. 팔자주름도 마찬가지로 필러 시술을 하는 의사분들이 가장 먼저 필러를 시술해 보는 부위가 바로 팔자 부위입니다. 왜냐면은 시술하기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이 이렇게 일자로 쭉 있으면은 필러를 그 주름에 맞춰가지고 일자로 쭉 시술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팔자주름이 개선된다기보다 그 주름 바깥으로 밀리면서 바깥이 불룩해지고 팔자주름이 더 심해져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 시술하는 방식은 주름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시술을 하면 안 되고요. 팔자주름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각 타입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있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필러만 시술하는 게 아니에요. 필러를 시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팔자주름 바깥쪽에 얼굴 이 앞볼살이 불룩한 경우에는 그 볼살 제거 시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처져가지고 팔자주름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당기는 리프팅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팔자주름 유형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달라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팔자주름 시술을 해서 효과가 좋은 경우는 팔자주름 안쪽 코랑 팔자주름 사이에 보면은 여기 약간 삼각형 모양의 꺼진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가 푹 꺼져서 주름이 생겨 보이는 분들은 필러 시술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팔자주름에 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 팔자주름 안쪽 코 옆에 삼각형 부위, 푹 꺼진 부위, 그 부위를 필러를 넣어서 떠오르게 해서 팔자주름이 옅어져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술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필러로 팔자를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앤다기보다 옅어지게 한다, 개선시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주름을 따라 일자로 쭉 넣게 되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러의 장점은 시술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필러의 장점입니다. 뭐 지방 이식을 하려면 수면 마취도 해야 되고, 이제 지방도 허벅지나 배에서 빼야 되고, 실밥도 빼야 되고, 2차 시술도 해도 복잡한데, 필러는 이제 국소 마취로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고, 필러의 단점은 아무래도 지방은 내 조직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필러는 공업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뒤늦게 면역 반응이 생겨가지고 뭐 예방접종을 맞고 감기가 걸렸을 때 필러 맞은 부위가 빨갛게 뒤늦게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필러의 단점입니다. 필러 시술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부위에는 필러 시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해서 콧대에 보형물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귀족 수술을 해서 팔자에 보형물이 있는 경우, 턱 끝에 보형물을 넣은 경우, 그런 부위에는 필러 시술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혈관 압박 위험이 있는 부위 시술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간 부위는 혈관 압박 위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실명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자 부위도 혈관 압박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 부위에 필러를 넣는데 혈관이 압박되면 코로 가는 혈관이 압박되면서 코 피부가 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코끝은 조직 압력이 세기 때문에 코끝에 필러를 너무 많이 넣으면 혈관이 압박돼서 코끝 개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러를 맞으실 때 미간이나 이마 부위, 팔자 부위, 눈물꼬랑 부위, 이런 부위는 조심해서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